안녕하세요. 오늘은 탈무드의 세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랍비가 제자에게 시장에 가서 가장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는 혀를 사갖고 왔습니다. 며칠 후 랍비는 제자에게 이번에는 시장에 가서 가장 값싼 것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제자는 혀를 사갖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랍비가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전번에 가장 맛있는 걸 사오라고 그럴 때도 혀를 사오더만 이번엔 가장 싼 것을 사오라 그랬는데 혀를 사온 연유가 무엇인가 하고 물었죠. 그러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혀는 잘 사용하면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것이 되어서 좋은 것이지만 만약에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그같이 값어치 없고 나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혀를 잘 사용하면 그만큼 달콤하고 좋은 말이 되는 것이지만 잘못 함부로 막 사용하면 그만큼 값어치가 없어진다는 탈무드의 얘기였습니다. 오늘의 명언은 오누도, 일본의 오누도우의 교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일본의 화투 속에 비광 있죠? 비광 속에 우산을 받쳐 쓰고 서 있는 사람이 일본의 그 전설적인 서예가인 오노도의 실존 인물이라는 것이죠. 이 실제 이야기는 한국의 명필인 한석봉의 어머니가 아들의 공부를 위해 어둠 속에서 떡을 썰었던 이 일화처럼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오노도우는 어려서부터 서예에 입문해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서예 공부를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 일취월장해지는 자신의 실력을 느꼈고 글씨는 갈수록 힘이 붙어서 거침이 없었던 것이죠. 용이 꿈틀거리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글에서 살아있는 강력한 기운이 느껴져 스스로 감탄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도 되겠지. 이렇게 자만할 즈음에 그는 한 스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명의 스승이 보여준 그 필법을 보고 그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스승의 필법 세계를 들여다보니 자신의 글씨는 그저 어린아이의 낙서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공들여 쓴 작품들을 모두 찢어버리고 그 스승의 문화에서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 글자를 마치 베어진 상처에서 피가 배어나는 듯이 처절하게 썼던 것이죠. 글씨가 더욱 깊은 맛이 배어나기 시작했고 하지만 그는 스승은 그를 칭찬 한마디 없이 항상 똑같은 말만 그에게 했습니다. 더 잘 쓰도록 해라. 그는 점점 의심이 들었습니다. 혹시 스승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하는 것은 아닐까? 사실은 자신의 완성된 더 높은 그 경지를 스승 역시 몰라주는 것은 아닐까? 그런 불균형한 생각 속에 결국 그는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더 잘 쓰라는 스승의 말은 자신의 부족한 한계를 돌려서 말한 것이구나 생각해서 비관한 끝에 서예 공부를 그만두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안 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이젠 지쳤어. 해도 안 되는 것은 포기해야지 하고 비가 억수같이 오는 어느 날 아침에 짐을 쌌습니다. 자신이 한없이 처량해서 스승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배낭을 메고 우산을 쓰고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글씨에 쏟아부은 시간이 얼마였던가. 그 고생을 하고서 자신의 분수를 이제 깨달았다는 아쉬움과 후회 속에 고통스럽게 허비했던 그 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갖 잡념에 빠져서 집 앞에 버드나무 곁에서 우산을 쓰고 우두커니 서서 빗물이 홍수가 되어 흐르는 개천을 하염없이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 뭔가 펄짝펄짝 뛰는 것이 보였습니다. 조그만 개구리 한 마리가 빗물이 불어 홍수가 된 개천 속에 작은 바위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성난 흙탕물에 휩쓸리면 이 개구리는 죽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 바위 위에 길게 뻗어있는
버드나무 가지를 잡으려고 필사적으로 뛰어오르기를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가지가 너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개구리가 붙잡으려고 발짝발짝 뛰어도 붙잡히지는 않았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 개구리의 신세가 참 자신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도 나처럼 내 능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고 있구나. 그 모습이 너무 처량해 보여서 예면하려는 찰나에 거센 바람이 불어 그 버드나무 가지가 개구리 있는 쪽으로 휘어졌습니다. 놀랍게도 그 찰나의 순간에 또 한 번에 펄쩍 뛰어오른 개구리가 마침내 그 버드나무 가지를 잡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개구리는 버드나무 가지를 타고 유유히 올라가 홍수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망연자실한 채 한참을 그곳에 서 있다가 배낭을 풀어 내려놓고 나무 앞에 엎드려 큰 절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깨우침을 열어준 존재에게 경배하고 나왔던 문을 다시 들어가 스승에게 진심으로 고개를 숙여 존경했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공부를 시작해서 일본 최고의 학자이자 서예가의 명인이 되었던 것이죠. 화투, 비광 그림의 윗부분에 검은 것이 버들가지이고 가운데 파란 것이 개천이요 왼쪽 아래 구석에 노란 것이 개구리 아닙니까? 그리고 가운데 우산을 쓰고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오노도입니다. 운도 실력의 일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에게 행운이 따른다는 것이죠. 희망을 붙들고 있을 땐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노력을 해야 그 어려움을 헤쳐갈 수 있는 행운이 따라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